정치권은 오늘도 하루 종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작된 엑스파일 논란. 소문만 있던 이 엑스파일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장성철 공관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며 실제로 파일을 봤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받은 문건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A부터 Z까지 총정리 문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의혹, 처의 의혹, 장모의 의혹 이렇게 세 챕터로 되어 있어서 각각 10페이지, 10페이지씩 해서 총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그것도 야권 인사로부터 나온 발언에 주말 사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문제될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한 해 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아군에서 터진 수류탄이라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대신 물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보가 아주 많은 분이 저에게 전달해줬다라고 말합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둘러싼 엑스파일 논란, 실체가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정치 공세냐 검증이냐, 엑스파일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건. 예, 첫 번째 토크는 윤석열의 엑스파일 폭탄 터지나로 정했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소장이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두 분 다 현역 의원님이시고 중진들 아닙니까? 혹시 엑스파일 다른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혹시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파일명이 엑스파일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고 정리된 거를 이제 통칭 엑스파일이라고 하죠. 그런 건 받아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청문회 할 때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 장제원 의원이 엄청나게 서류를 가지고 막 그 윤석열 총장 약점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예. 거기 엑스파일이 혹시 있었나 모르겠고 저도 그때 파일이 있었는데 예. 저는 윤석열 총장 그때 방어하는 파일. 방어하는 파일이면 일단 의혹이 다 적혀 있고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되어 있는 이제 거잖아요. 반박 논리 이런 거였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게 이 논란이 이렇게 뒤늦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는 게요. 이미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문서로 정리를 했다 뿐이지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지금 이제 공개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파일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출처가 어디냐고 자꾸 우리 민주당을 의심하는 분이 있고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에서 다 검증했을 거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로 그런 점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별 내용도 없습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겠죠. 아니,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있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별 내용 난 없고. 그렇게 안 봐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내용도 없습니다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윤 총장한테 아프거나 또는 큰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치명상을 입힐 만한 그 내용이라면은 이미 다 정리되고 그게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 끝까지 못하고 이미 날아갔죠. 징계를 받든지 수사를 기소를 당해가지고 법원에 그 재판장 앞에 서든지 검찰총장으로서 생명 중간에 다 끝났을 거고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윤석열 총장 죽이려고 청와대 민주당 또 저 친문 검사들 아마 경찰도 검찰하고 대척점에서 많은 그 작업이 있었을 거고 국정원도 움직였을 거고 상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앞에서 칼 찌르고 등에서 칼 찌르고 사방에서 칼 찌르고 위에서 그냥 융단 폭격하고 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때
다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활용했겠지. 해드릴게요. 조현진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윤석열 총장을 워낙 보호를 해주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불리한 기사는 거의 안 써요. 누가 기자회견을 하던 고소고발을 하던 여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든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김건희 씨 그 관련된 그 협찬 뭐 뇌물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요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도 압박이 심하고 특히 언론이 수사만 하려고 치면 이거 윤석열 죽이기도 해서 압박을 하니까 보통 검찰 수사는요 이런 중요한 수사들은 언론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찰 특수부들이 되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장모 문제, 뭐 부인 문제, 본인 문제만 나오면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호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진척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이제 총장이 있을 때 또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이 프로텍트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보호가 안 돼. 이게 왜? 내부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내부에서 그 경쟁자가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저는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도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그쪽을 돕는 입장도 아닌데 제가 단언코 문제될 건 없다. 문제될 거 없다고 그는 이제 확신하고 다만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게 그동안에 김대엽 네거티브도 나중에는 본인이 다 사기로 드러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그 당시는 먹혀요. 먹히는 거는 그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부풀리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언론을 통해서 또 뒤집어 씌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응하는 쪽에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말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는 그 사실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체가 치명적이면은 네거티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자체를 공개해버리는 것으로 이미 그 사람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법적으로 해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거티브를 할 땐 되게 뭐가 없을 때 약간의 꼬투리가 있을 때 그거를 믿는 듯이 이렇게 좀 부풀리고 확대하고 또 왜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흔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당황하거나 사실도 자기도 뭐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당황하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격분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 후보 자체가 국민 앞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말 많이 하다가 말 몇 마디 엉키면은 거짓말 이제 프레임 씌워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만 안 걸려들면은 제가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을 만약에 국민의 영입을 하려면요 제 얘기를 꼭 참고하세요. 지금 조 의원님이나 이준석 대표처럼 하면은 큰 낭패 봅니다. 자, 이 문제가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나 우리 언론에 나온 얘기가 이 재밌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파일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신지호 전 의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전 의원. 이분이 주간조선 칼럼에다 썼어요. 윤석열 파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 이 지검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하기 전에 검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건 부탁하고 뭐 봐주고 한 내용들을 검찰 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다. 예? 그리고 이게 뭔가 파일이 돼서 돌아다닌다. 이게 파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가족들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본인 문제 최근 거 이게 있고 옛날 이 지검장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검사 생활했을 때 이거는 검찰 내부만 알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 윤 총장하고 검찰 내에서 가까운 사람. 어디 맞냐? 귀당에만 해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파일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옛날에 BBK 사건이요. 저도 한번 BBK가 너무 길어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BBK가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싸우다가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꼭 그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BBK 때문에 뭐 문제됐습니까? 도곡동 때문에 뭐 문제됐습니까? BBK 유죄 판결 났어요. 아니요.
그 후보는 아무 무혐의 아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그거는 무혐의 그 났고.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안 그 했기 뒤에도 때문에 아니요. 그 그렇죠. 뒤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또 파헤쳤지만 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떠도는 이야기 BBK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도곡동 아니 이제 후보 다스 같은 관련해서는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 후보 본인과 그건 아니죠. 관련해서 딴 사람들은 몰라도 BBK 가 문제가 된 어쨌든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찰에서 뭘 했든 간에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저 윤 총장하고 알거나 비호할 입장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문 총장을 죽이기 위해서 정권이 총동원돼 가지고 사차치 뒤져 가지고 하는 걸 그렇게 다 안 지켜봤어요. 했다니까요. 그 사실이 안 했기는 아니야.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안 먹게 들었잖아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거 있었으면 진작에 꺼냈죠. 이거-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걱정할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 걱정하는 거는 이분이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선거에 처음 나와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처음 나와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이게 휘감아 도는 게 있습니다. 감는 게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그 사람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하고 화를 격분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해가지고 말 많이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세훈 때도 이번에 몇 분 건드려가지고 말 몇 분 엉기니까 바로 거짓말 프레임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쟁이 사퇴하라. 뭐 나중에 그 저기 시장 때도 또 법적으로 문제를 해가지고 또 그만두게 되고 또 선거 치러야 된다. 이 프레임 늘 정해져 있는 코스입니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분이 근데 이거 일 처음 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 말려들까 해서 걱정되는 거고 그런 데 예. 대해서는 우리 당 들어와서 후보 이게 경선 후보가 되면은 우리 당에 그런 부분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앞서 선수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앞서 이제 정리할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4일 날 중앙조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은 해당 내용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야당 의원실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봤지만 야당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만들어서 여권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곡동 땅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검찰이 다 수사한 거에 의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확정이 또 됐습니다. 그거는 예. 다시 나중에 또 토론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엑스파일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엑스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네. 장성철 소장이 일단 모르죠. 알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빨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뭐 정치적인 공격거리로 충분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청문회 때 뭐 소명이 된 부분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일단 10페이지짜리 2개의 문건인데 그중 하나에는 저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해서 망라한 부분, 뭐 가족관계나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 공격거리로 충분하다라고 들어보면 일단 반대편에서 만들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일단 장 소장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본선은 민주당이 반대편이지만 예. 경선은 국민의힘 내부에 또 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시작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문제가 시작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파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앞에다 X라고 이름 붙여서 뭐 있어 보이지 제가 볼 때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 이거 안 아니, 보셨다며 그냥 뭘 아니 뭐 상식 있죠. 저도 이 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냥 정리했겠죠. 뭐 이거 저 그동안 여기저기 나온 거 그러니까 뒷조사 해가지고 진짜 막 그냥 속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틀어서 진짜 정보기관이나 또는 검찰의 거의 수사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압수수색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다 수사해가지고 지금 밝혀낸 내부 파일이 아니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걸 겁니다. 그게 이제 파일이고 앞조사만 해도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다 X라고 붙이면 X 파일이 되는 것이고 김재원 우리 최고위원이 말씀 잘하셨던데 우리 아군에서 터진 수류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군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적어도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진영에서는 후보 본인이든 경쟁자든 또는 당의 지도부든 저런 자기가 뭐 이름 내려고 자기가 잘 되려고 우리 후보들을 갖다 흠집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저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봤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공개를 해야 돼. 저런 식으로 슬슬 인터뷰를 통해서 뭐 하나씩 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는 본인도 나중에 몰래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모르겠어요. 이쪽 우리 그 김재원 후보는 이제 그 최고위원은 아군이라고 그러는데 아군 진영에 있으면서 저런 행태를 한다면은 여기 발붙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흘릴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공개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를 책임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윤석열 총장은 저는 사실 뭐 별 타격 입을 거 없다고 봐요. 근데 일단 뭐 장성철 소장이 본인 걱정을 저렇게 해야 돼. 본인 공개한 걱정을. 게 김지현 최고위원 말대로 아군에서 터진 수류탄인지 요거를 가장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장성철 소장이 원래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었잖아요. 장성철 소장이 저렇게 터뜨렸을 때 토요일 날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글쎄 뭐 저는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예. 대선 후보로 또 대통령 나서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봐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동안에 이제 청문회가 됐던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 수사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구설. 그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가 안 끝났으니까 모르더라도 그것만 놓고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제거리가 많아요. 특히 장모 문제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까지 나와서 국정감사장에서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번에 이제 7월 2일 날인가 그 판결하잖아요. 선고를 할 텐데. 요양병원 부정수급 예, 혐의에 그게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하고 결혼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정말 미안한 마음이나 아니면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데 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 스스로가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장인 장모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노 대통령 장인은 그 6.25 어간에 양민 학살에 그 앞장섰던 그 인민재판하고 학살했던 데 책임 있는 분이었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장모님이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비교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 대통령께서는 그렇다고 아니, 우리 문제 본질이 부인하고 뭐 헤어져야 되는 그 내용 집산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조현님 문제 본질이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지금 큰 이 뭐가 본질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데 잘 장모 알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예? 현직에 있었어요. 윤 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이거를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문제 없다고. 그건 공개돼 봐야 확인돼 봐야 할 문제 사실이죠. 없다고 막았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제가 물어봐요. 검찰에 물어보면 아니 총장이 저렇게 문제 없다는데 어떻게 수사하냐. 그게 실제로 검사들의 비공식 답변이었어요. 아니 비공식이 아니라 공개해야죠. 그거는 공개하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면은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그래서 되는 그게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게 여론에서 아니죠. 밀려갖고 지금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재판 받는 거지. 그 장모님의 혐의를 총장의 입장에서 수사 못하는 걸 수사하는 걸 후배들이 못하게 막고 활동한다면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예요. 그걸 공개적인 왜 발언을 문제를 안 했다니까요. 합니까? 공개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될 발언이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진짜 책임져야 기소돼서 하는데.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근데 총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 문제에서 정말 이거 내로남불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조국 이제 가족은 그렇게 수사하더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건 권리행사 방해되거나 직권 남용이 될 수 아니,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 삼아 그렇지 않고요. 문제 삼지 법적으로. 않았다는 거는 사실이 법적으로 아니거나 지시를 하겠습니까? 하지 마라 지시하겠어요? 조현이 같은 거 그렇게 했다면서요. 하겠어요? 방금 했다고 하셨어요. 아니 문제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 행위가 결국은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직권 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되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문제 안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감사에서 한 거죠. 얘기니까 조 의원님도 그 이제 법사위에 안 계셔서 모르는 걸 다 알아요. 아이고, 그거를. 법사위 안에서도 다 대한민국 아는 국민들이 내용이에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무슨 뭐 권리행사 방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니 정치적으로 문제이기 전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는데 왜 법적으로 문제 안 삼았느냐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아니 지금이라도 문제 삼을 수 이게 있잖아요. 유죄가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유죄가 안 됐으니까 문제 삼아봐야 공소시효도 없어요. 남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될 거죠. 지금에도 고발 그러니까 그 예. 윤 총장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 얼마나 일단 아니, 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야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예, 수사를 윤석열 전 수사를 총장의 방해했다는 그 장모가 자체가 위법인 거죠. 투자해서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장병원에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7월 2일 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민 의원님 말씀은 당시 사실은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장모는 기소가 안 됐었는데 당시 그걸 수사를 못하게 윤 전 총장이 방어했다라고 검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의심을 가기에는 네. 윤 총장이 사위니까 무슨 그 장모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쳤겠거니 하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총장이 앞서 된 이제- 다음에 총장이 된 다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고소고발도 가고 문제가 제기가 그 됐는데 다음에요. 그때 윤 총장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총장이니까 내가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이라고 가족을 탈탈 털었는데 우리 가족 관련된 것도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놔두거나 가야 되는데 그 청문회 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장모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냐, 내가 그만두지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강변을 해요. 저는 그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그때 그걸 안 민주당이 해서 다그 옳다고 저기 방어해 예. 주셨잖아요. 아니야,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이 국정감사. 청문회 할 때나 국정감사 나왔을 그때는 때 몰랐죠. 처음에는.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 몰랐을 리가 그 있습니까? 다음에. 일단 뭐 거기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감찰방해로도 수사 지휘가 내려왔던 내용인데 일단 윤 전 총장의 얘기로서는 나는 회피다. 관련 사건은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었고 그때 내용이 내가 이제 안에 그 검찰 분위기를 보면 총장이 저렇게 장모가 예. 문제 없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검사가 저거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수사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그때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직접적으로 검찰에다가 이 사건 수사해라, 이 사건 수사해라, 이 사건 사실상 기소해서 재판 붙여가지고 그 단죄해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건들 이게 증거 없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TBS 문 대통령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에요, 그건 다. 어디서 그래 했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저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 대통령께서 김학의 직접적으로 장자연 이야기하셨잖아요. 사건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 또 사건 뭐 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 했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워낙 예. 국민적으로 분노가 심하니까 이거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난다. 직을 걸고 명을 걸고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사건에 대해서 나 기억이 전혀 없어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총장한테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일단 우리가 엑스파일로 좀 더 얘기가 들어가서 엑스파일은 이제 통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제 미국 드라마의 엑스파일은 미지의 괴생명체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엑스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도 장성철 소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략 한 가지 문건은 4월 말쯤에 작성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문건은 6월 초쯤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자, 4월 말쯤, 6월 초쯤 두 가지 문건이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파일은 물어보니까 한글 파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 엑스파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쭉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많이 제기된 의혹이면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음습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내용을 공개하고 예. 국민들부터 다 평가받아서 저 사람 본 파일 내용이면 정말 심각하네. 윤석열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정성철이라는 사람이 저거 보고서 저렇게 말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네. 라고 되면은 언급하시고 뭐 이제 인터뷰도 하시지. 예. 이거는 전 정말 무책임하다고 장성철이라는 저분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예.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저런 데의 언론이 계속 뭐 저 사람 입에 혀에 이렇게 놀아나면 안 돼요. 예.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보고 나서 예. 이건 진짜 심각한 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할 가치가 있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터뷰를 하든 뭐 그 사람 말을 기사로 쓰든 할 필요가 있지. 저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봐요. 또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그럼 언론도 검증이긴 같이 한데, 그냥 휘둘립니다. 예. 책임 없는 네. 사람이 몇 그러니까 마디 제가 말해서 휘둘립니다. 아까 처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가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숨겨져 있는 게 아니더라도 저는 뭐 옛날 검사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변 검사들 혹은 뭐 지금 그 국민의힘에 있던 검사 출신의 뭐 경쟁자들 뭐 이런 데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총장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가족 관련이든지 아니면 그 채널A 관련이든지 이런 사건들도 보면요.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가령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유시민 그 전 장관 관련된 그 채널A 기사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한 2,000회 이상을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상의 통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아무런 해명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 같았으면 벌써 뭐 의혹도 제기하고 뭐 해석도 하고 맨날 언론에 나왔을 텐데 어떤 언론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도 안 하고 뭔가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런 언론이지만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해가지고 날리려고 아니,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러니까- 왜 이거는 문제 안 삼았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근데 잘 왜 문제 안 모르시잖아. 됐어요? 그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왜 근데 그건 수사가 징계- 필요한 징계가 안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추정이고 한 분씩 혐의인데 얘기를 해주시면 문제 제기를 고맙겠습니다. 하고 계속 혼자 이쪽으로 계속 말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럼. 아, 나 진짜. 예. 지금 막 불꽃 이러는데 갑자기 뒤로 김종민 의원님이 그러니까 돌아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쭉 지켜봤지만은 윤석열은 원래 정권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윤 총장을 죽이려고 청와대고 뭐 법무부고 추미애고 뭐 민주당이고 뭐 진영 언론이고 달려들어서 하는데 없어요. 죽이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후보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그전에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그 총장일 때는 비호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총장 유력한 후보가 되니까 뭐 있는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꺼내 보세요. 예. 없어요. 일단 뭐 확실하시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럼.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이걸 좀 관심 안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저분의 이런 한마디 별 내용 없이 던지는 네. 말 가지고 뭐 있는 듯이 그렇게 예, 하는 일단 거. 장성철 소장은 잠시 후에 뉴스룸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나올 예정이고요. 예.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에게도 했듯이 똑같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번에 대선 뉴스룸 주자이기 나오면 때문에 파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대선 왜 주자이기 보여주라고 때문에 그러세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알아볼 또 나는 지금 딱한 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아니 숨길 필요 국민의- 없잖아요. 사무실에 둘 필요 없잖아요. 국민의힘이든- 있으면 가지고 예. 나와서 이걸 보여주고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예, 나중에 왜 안 보여달라고 가지고 사무실에 두고 나와가지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고 그거는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전 책임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저 아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오늘 그건 조현이 얘기할 수 너무 없다고 흥분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저 계속 예. 아니, 장난치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흥분하지 장난에 말고 말려드는 거잖아요. 저는 언론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조 의원님한테는 이제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되게 언론의 보호를 많이 받아왔다. 국민의힘의 보호를 받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호가 이제 어려워질 때 그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질 거다. 근데 예. 지금 아직도 본인들이 그렇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호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몰라 잘. 이 시차가 바뀌는 거를. 근데 저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 시작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논쟁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다르긴 하지만 사실 연관돼 있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잠깐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알아보죠. 그 대변인이 금요일 날 나갔잖아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래서 사실 당시에도 메시지에 혼동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황교안 총리 시절의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기획재정부에 2차관을 했었고 경제통 관료였는데 혹시 뭐 이분이 오신 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친박계를 끌어안으려는 건 아니냐는 뭐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별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분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행보를 정확하게 하는 타이밍입니다. 예. 근데 아쉬운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걸 조언해 줄 수 있는 평생 검사만 하다가 이제 대선 국면에 막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초심자인 셈이잖아요.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운 분이고 그런 분한테 한 발 한 발을 정확하게 오차 없이 시행착오 없이 내드릴 수 있도록 진중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을 아직 못 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늦었다, 뭐 왜 이렇게 아직 질질 끄느냐, 뭐 간보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저 데드라인이 지금 가까워져 오고 있고, 근데 그 전에 대변인을 먼저 임명한 걸 보고 대변인이라는 공식적인 역할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직 공식화를 안 했습니다. 예. 정치에 나가겠다는 거, 선거에 나가겠다는 걸 공식화를 안 하고 아직은 사일입니다.
사인인데 사인에다가 대변인을 붙인다는 거는 이거는 정무 감각적으로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대변인을 통해서 막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대변인 내시고 이제 본인이 먼저 국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본인이 국민과 소통하다가 기술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필요할 때 대변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좀 아쉽고 김석준 이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한 거는 정책을 담당할 분 뭐 이런 그런 분은 사실 좀 천천히 해도 되고 또 그런 분은 사실 많습니다.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을 차질 없이 오차 없이 디딜 수 있도록 조언을 제대로 노련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하시는 게 예. 1호 영입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욕심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욕심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조언에 따라서 자기 행보를 하면 그거는 대선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자기가 기본적으로 길을 가야 되고 여기에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앞에서 끌어주는 누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대변인 이건 무슨 뭐 조언 그룹이건 지금 그러니까 참모진이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행보에 대한 당당하고 책임 있는 그런 이제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뭐가 사람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점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출을 안 하고 진짜로 대선 출마 선언도 아니고 대변인을 임명한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도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아니, 정리가 안 예. 되는 건 맞은데 많은 사람들한테 정리가 안 돼 있고 잠깐만요. 예, 요거까지만 아니, 얘기할게요. 너무 길게 하시네. 아니 아까 조 의원님이 되게 너무 많이 길게 길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은 마지막을 제가 이제 안철수 조혜진 씨나 의원님이 하도록 아니면 하겠습니다. 반기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다른 데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지영 감사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서 좀 이름을 좀 날렸다. 이래 가지고 야구에서 야구 잘한다고 또 축구장 와갖고 축구 시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예, 정리해 주세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 속에서 훈련되고 국민한테 신뢰를 쌓은 사람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인기 위주로 알겠습니다. 뭔가 이 대선 구도가 간다. 예. 난 이게 좀 맞질 않는 거야. 저는 뭐 윤석열이 잠시만요. 저희가 안 돼. 다음 주제를 또 가야 돼서 계속 아니, 제 오늘 이야기는 좀 아니죠. 계속 아니, 지속만 하게. 처음에 평가를 하셨고 안 했는데. 처음에 제가 할 처음에 말이 안 이 했잖아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순서를 바꿔서 의원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래 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계속 하면 서도 또 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순서를 달았지만 계속, 다음에는 아니요, 계속 김정민 의원님 말씀시키시고 저한테 반론하게 하시면은 이게 안 돼요. 제가 할 말을 제가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조 의원님이 반론하시면 먼저 내가 얘기하시면 반론한 아니, 거예요. 요것만, 지금. 요것만. 요거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거든요. 다음에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상당히 길고 뜨거웠는데 여기까지 하고요.